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대부분 보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이 이제 첫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제 대구에서 첫 수업을 하고 왔고 오늘 부산에서 이제 첫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현업은 양산에서 꿈 있는 부동산이라고 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회 때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공장하는 정만철 교수님이 15회 때 자기가 합격했다고 말을 했는데 정만철 교수하고 내하고 학원 동기였습니다. 지도 떨어지고 나도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추가 시험 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가 15회니까 올해가 30회죠, 그죠? 그러니까 약 15년 동안, 15년 조금 안 됐겠네요.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는 일을 하면서 뭐 이제 강의는 우리 부산에 보면은 부동산 원스톱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제가 운영자로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부동산 원스톱 카페에 운영자들이 많았어요. 아까 오셨던 우리 정태호 지도교수도 그렇고 여기 강의하러 오신 여러 많은 분들이 같이 운영자로 일을 했고 또 그래서 강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도 그러고 저는 울산 경매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산 지부 실무교육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했고 그 앞주도 했고 이번 주는 제가 빠지고 다음 주 또 강의하러 갈 겁니다. 이번에 가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강의장에 거의 한 100명 되는 강의장에 꽉꽉 차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기 랜드프로 RSA 과정에 오신 것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회 때 이제 따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LBA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공부만 한 10개월 합니다. 10개월 하고 또 한 스터디를 한 2달 해가지고 한 1년 과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때 제가 다닐 때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9시 반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RS의 과정도 그 과정 이상으로 더 오히려 알뜰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신 것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의료가 어쩌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도 이 강의 듣고 다른 거 양타 하나 치면은 금방 200만 원 뽑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도 이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더 다른 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길을 들어오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면은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동산 길을 잘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지요? 여기 계시는 보니까 다 이제 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몸만 건강하면은 한 80세까지도 충분히 이 부동산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쭉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 어떤 돈을 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이 과목이 아니었어요. 좀 랜드프로 미워요. 작년에는 제가 주거용 부동산 해가지고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무 해가지고 총 9시간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강의 자료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열심히 했는데
감옥을 바꿔버리니까 올해 또 새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만들었던 강의 자료는 다른 사람한테 좀 넘겨주면서 이 부분 참고해라 하고 줘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지만도 우리가 첫 발을 디뎠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은 사실은 정답이 없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 어떤 법규, 아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다 법규가 있거든요. 그 법대로 하면 돼. 민법도 법대로 하면 돼. 이거는 법이 없어. 중개사무소 운영은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없고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뭐 이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었지만도 제 주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답은 아니고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할 건데 막 그런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 이런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쪽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을 창업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중개업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부동산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주 종목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주 종목이 정해지고 나면은 사무실 입지는 어떤 곳에서 입지를 정하는 게 좋을 것인가, 또는 중개사무실 창업 절차라든지 창업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중개 실무 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개업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나면은 그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어려운 민법도 그 공부도 하고 그 어려운 판례를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부동산 전문가로 느껴집니다. 완전 나는 부동산 전문가야. 이 어려운 것을 내가 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이 합격한 것은 부동산에 아주 기초 공부를 했다. 기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문제는 부동산이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일종의 레드오션이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오다 가다 걸리는 게 미장원이다 그래요. 미장원이 너무 많아. 근데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미장원보다도 중개업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 정도로 중개업소가 많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사실 공부는 어렵지만도 합격자 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 좀 쉬웠다 하더라고. 올해 2만 몇천 명이 나와가지고 합격자가 매년 몇만 명이 나오니까 이게 또 이제 크게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좀 머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누구나 창업하기 쉽거든. 그래서 너무 이 업소가 많은 거라 이제 이게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많은 경쟁 업소한테 우리가 이기려 하면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물건도 좀 특수한 물건을 한다든지,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어떤 그 소장님은 사무실에 잘 안 앉아 있어요.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그냥 밖을 나갑니다. 밖을 나가면서 막 공장에 있는 막 다니면서 공장에 있는 뭐 어떤 이사님, 상무님 이런 분들은 계속 만나고, 좀 이런 계속 외부로 다니면서 좀 큰 물건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뭐 이런 공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밖으로 막 사람 인맥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숙박업소만 전문을 한다면 숙박업소, 모텔 전문 중개사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여하튼 좀 남들하고 좀 색다르게 뭐 종목도 그렇고 중개하는 방법도 좀 색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하는 방법도 그냥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손님이 많이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 딱 차려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세요. 하루에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 날 많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안 올릴 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님이 우리 가게를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손님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무실만 차려놓고 앉아 있으면 워킹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 마음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또 좀 사교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넓은 인맥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만 내가 사무실 차렸으니까 사무실 앉아가지고 내가 잠시 밖에 나갈 동안 그때 딱 손님이 와버리면 묻잖아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9시 한 반에 출근해가지고 한 7시나 8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사무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1시간 일찍 집에 가버리면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1시간 또 아니면 또 어떤 교육이 있어가지고 1시간 일찍 가면 그때 햇빛을 하루 종일 안 오다가 그 시간에 손님 오면 그 사람 손님 놓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손님 하나 안 놓칠 수는 있겠지만은도 넓은 인맥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뭐 여러분들 어디 다른 데서 뭐 학원에 다니시면 학원 동기들 모임이 있으면 학원 동기들 모임에도 가고 또 여러분이 지역에 가면은 어떤 그 협회에 지회, 분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동 단위로 뭐 모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데 사설 모임, 사설 중개 모임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일찍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 모임에 가야 거기서 어떤 정보도 얻고 인맥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손님 놓치기라고 저녁 8시까지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못하면 스스로 한 게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크게 발전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넓은 인맥 형성을 해라. 그래서 이 정보력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하다 보면 정보력을 많이 키우려면은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마지 못했어. 오라 하면은 그래서 딱 타입이 부류가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 어떤 행사에 오라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 못해서 오라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항상 또 고객에게 좀 정직하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거 수술을 한 게 얻기 위해서 손님한테 약간 거짓말하고 약간 사기치고 그 당장은 그 수술을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겠지만은도 금방 그 소문이 흘러가 버립니다. 저 부동산 저 소장님은 항상 좀 거짓말하고 약간 사기치고 약간 좀 그렇고 약간 손님을 그리 한다는 그런 게 소문이 금방 퍼져버리거든요. 하나 놓치더라도 정직하고 좀 신뢰를 가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개업자의 실력은 사실 전문가 실력이 돼야 됩니다. 실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민법 실력은 이제 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제가 볼 때는 진짜 현업에서 크게 더 쓰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부한 그만 활용만.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한 거하고 그것을 실제 활용하는 건 좀 틀리거든. 그 활용만 잘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거 세법 공부는 계속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법은 민법은 잘 바뀌지 않아요. 민법은 딱 해놓으면 그게 뭐 50년 동안에 거의 안 바뀝니다. 민법은 공부를 해놓으면. 근데 세법은요 자주 바뀌어요. 양도소득세 뭐 금방 바뀌었다 1년에 몇 번도 바뀝니다. 또 어제도 무슨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죠? 거기에 뭐 세법은 없었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뭐 중과되는 거를 뭐 조정구역이 중과되는 거를 언제 내년 6월까지만 팔면은 중과를 안 해준다 뭐 그런 게 또 있었거든. 양도소득세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게 양도소득세라. 그래서 세법 공부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이상 꼭 이런 어떤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협회사는 교육이거나 꼭 한번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자꾸 놓치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세법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만은 또 자꾸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15회 때 공부할 때 보면은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부동산이 워낙 자꾸 이게 이제 그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 쓰는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세법을 건드렸습니다. 뭐 1가구 2주택, 뭐 중과세, 1가구 3주택 중과세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한 학씩 풀어줬어요. 그럼 1가구 3주택 뭐 중과되던 거를 싹 없애주고 또 1가구 2주택 중과되는 걸 하나 없애주고 해마다 또 이거 한 개씩 없애주는 거라. 이러다 보면 헷갈려요. 계속 강화되던 걸 공부를 했다가 또 한 개씩 풀리는 걸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풀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세법을 강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세금 세법 공부는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상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소장님이 한 몇 년 전에 맹지국제신도시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 오픈했는데 자매끼리 두 분이 했어요. 사무실에 손님 올까 싶으면 겁이 난다더라고. 왜냐하면 와서 뭐 물어볼까 싶어서 실력도 없는데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노 뭐 물어볼까 겁이 나. 손님 오는 그 자체가 겁난다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꾸준히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손님 오면은 어떻게 내가 투자하러 왔다. 뭐 그러면은 뭐 어떤 손님이 고객이 돈이 얼마 정도까지 있느냐. 그럼 뭐 투자하는 게 좋다. 뭐 아파트 투자하는 게 좋다. 아파트 투자는 지금 대전에 뜨기 때문에 대전에 투자하러 갑시다 하든지 지금 분양권이 많이 뜬다. 그럼 분양권 투자를 하자든지 아니면은 뭐 토지 투자를 하자든지 토지 새만금이 많이 뜬다. 그럼 새만금 투자로 가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정도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많은 투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임장 활동 많이 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많이 가보고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해야 됩니다. 임장 진짜 사무실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꼼짝도 안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사무실 앉아 있는 사람 임장 거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하루 강하게 문 닫고 밖에 임장 나가세요. 또 아니면 토요일 날 어디 다른 데서 임장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 그때 강하게 하루 문 닫고 오늘 어디 재개발 임장 간다. 그럼 오늘 뭐 그제 2구역 재개발 임장 간다 하면 그거 가보세요. 하루 문 닫고 토요일 날. 그럼 그 가서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 이야기도 듣고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자기 실력이 계속 늘어나가거든요. 그럼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녀야 됩니다. 자기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투자로 전국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대구 갔다가 뭐 구미 갔다가 나중에 서울 갔다가 인천 갔다가 막 다닙니다. 제가 아는 그 투자자 중에서 아파트 개수가 한 30개 넘는 분들 계십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파트 갭 투자하러 갈 때 한 개당 돈이 한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안에 드는 것만 삽니다. 그런 데만 다닙니다. 아파트 한 개 사는데 돈이 1억씩 들어가는 이런 거 안 사고 매매가나 전세가는 거의 같은 동네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좋은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아파트 개수를 많이 늘려가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는 손님을 데리고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 데리고 다니면은 수수료는 여러분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여러분이 직접 투자도 해도 되고 그런 손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투자를 시켜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나 건축 관련 지식을 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치기 위한 부동산 공법,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시험 치기 위한 그 공부를 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 공법 공부한 거를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돼야지 뭐 어떤 뭐 공법에 뭐 어떤 지구단위 계획은 뭐 누가 입안을 하고 시도지사가 뭐 허가를 하고 뭐 그런 거 막 절차상 이런 건 아무리 애놔봐야 필요가 없는 지식이라. 그러니까 토지를 하는 분들은 이 부동산 공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그 부동산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했던 거를 어떤 토지가 나왔다. 매물이 나왔으면 이 토지에다가 고객이 여기에 자기가 뭐를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그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건축이 가능하면은 건폐율은 얼마고 용적률은 얼마이기 때문에 몇 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지 그럼 그 지으려고 해서 용도가 뭔데 그 용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서 그런 손님들한테 그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도 공부에서 배웠죠, 그죠? 지구 단위 배웠는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80%일 겁니다. 아마 최근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 1300%죠.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 적용을 받는 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시도 조례에서 얼마를 해놨으면 시도 조례를 따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시 조례가 내가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나도 지금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 조례가 용적률이 1100% 같으면은 1100%밖에 못 짓는단 말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1100%밖에 못 짓는데 그보다 더 세밀한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럼 신도시 같은 데는 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맹지국제 신도시도 그렇고 일강 신도시도 그렇고 해운대 신도시도 그렇고 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맹지국제 신도시의 일반 상업 지역인데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 없었더라면은 용적률 1300%까지 지으면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각 필지별로 여기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 1004번지 필지별로 용적률을 다 정해놓고 예를 들면 요 앞에 용적률은 900%만 하라면 900%밖에 못 짓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를 여기는 원래 일반 상업지 모텔도 지을 수 있고 유흥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모텔 못 짓는다 하면 이걸 못 지어. 그럼 더 뒤에 필지 저기는 모텔 지을 수 있다면 그 필지는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같은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우리가 민법이 있고 주택임대차법이 있으면은 더 강력한 게 주택임대차법이잖아, 그죠? 주택임대차법을 따라야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라. 지구 단위 계획, 일반 상업 지역인데도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이 공법을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토지를 개발할 때, 거기에 어떤 건축을 할 때, 이는 이제 산지식을 계속 응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좀 사용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제 뭐 그냥 중념하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손님들한테 뭐 브리핑용으로 쓴다든지 하려면은 뭐 파워포인트로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이런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데이터 정리를 하다 보면 엑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컴퓨터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이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요새는 많은 부동산 앱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 앱들이 휴대폰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그 바로 응용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 바로 캐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어떤 그 용도 지역 이런 걸 그 바로 검색해가지고 여기는 용도 지역이 뭐다 이런 바로바로 그 답을 거기서 내놔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앱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요 가정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가정에 보면 그 공부만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은 저는 이제 영업직이고 서비스직이다.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영업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영업이 아니고 찾아가는 영업이다.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예를 많이 듭니다.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보험 설계사님들이 우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오셔가지고 무슨 보험이 좋다, 막 계속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원래는 보험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 보험 그 설계사 오면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내 일하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보험 설계사님이 한 2년 동안 우리 사무실 계속 오시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그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끊임없이 찾아가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 나도 모르게 꼬이 넘어가는 거라. 그런 정신 상태로 우리가 부동산도 영업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도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근에는 의사도 너무 많고 변호사도 많다 보니까 제가 있는 양산에 전에 보면은 그 치과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마한 치과 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의사 말고 사무장이 이제 우리 그 부동산 협회에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우리 협회랑 그 치과 병원이랑 어떤 협약을 맺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중개 소장님이나 그 가족들이 오면은 그때 30%가 DC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30% DC 해줄 테니까 찾아온나. 그게 우리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단체 모임도 항상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과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중개 한 멘토를 한 두세 번 정도 멘토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업을 하다 보면은 그 처음에는 계약상에 적는 것도 참 애매한 게 많습니다. 좀 하다 보면 괜찮은데 초창기 때는 이거 이리 적어야 되나 저리 적어야 되나 뭐 별거 아닌 조그마한 것도 궁금하고 좀 자신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 해외에 가시면은 그 주변에 좀 오랫동안 하시고 경험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필요할 때 수시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RSA 뭐 이런 또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또 뭐 그 중에서 강의하다 보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 교수님들하고 또 특정 분야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재개발 분야, 분양권 분야, 뭐 주거용 분야, 뭐 어떤 분야들이 딱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 모르는 분 있으면 그 분야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멘토를 한 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하기 전에, 아까 제가 중개 주 종목을 정하자 그랬습니다. 주 종목을 정하는데, 우리가 중개 종목이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파트, 뭐 원룸, 분양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 뭐 토지, 뭐 공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개 종목 중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좀 정해보자는 거지.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하고 저도 다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아파트 하는 사람 주로 아파트가 그래야 되고요. 공장 하는 사람 주로 공장 그래야 되고 토지 하는 사람 주로 토지 그래야 됩니다. 이것저것 못하라는 법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주 종목을 정해가지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은 주로 그 종목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각 개인마다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냐, 예향적이냐, 좀 성격이 좀 예향적이고 활달하고, 또 나이가 좀 젊고, 또 좀 몸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밖을 막 뛰어다닐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토지나 상가 이런 게 어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좀 활동적이지 못하고 좀 내성적이라, 그 다음에 내가 좀 몸도 약해. 그런 사람도 뛰어다니면 자꾸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파트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창업을 할 때 자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동원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하는데 이런 데는 뭐 주로 외곽 쪽에 가면은 근데 보증금 얼마 안 걸려. 한 1,000만 원. 이렇게 1,000에 뭐 50, 뭐 1,000에 60 이라기 때문에 돈이 별로 크게 없어도 그 사무실 인수 받을 때 근데 권리금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거든. 그렇게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운대나 함영동 같은데 아파트 앞에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해운대 자동 같은데 아파트 앞에서 하려면은
보통 보증금이 2천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사무실 자체 권리금, 거기에는 뭐 비품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거 인수받는데 그것도 한 2,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보다도 뭐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은 사설망이 있어. 사설망이 텐망이나 내천망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해운대 자동 같은 데 하고 함영동 신도시 같은 데는 텐망을 쓰거든. 텐망값 권리금만 한 5천만 원 해. 그럼 그거 5천만 원, 아까 보증금 2, 3천만 원, 또 권리금 2, 3천만 원 이러면 최소한 1억이 들어버리는 거라. 함영동도 마찬가지라. 함영동 같은 데도 거기는 이제 총 12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텐망 안에 126개 업소에서 일체 더 플러스 안 시키죠. 딱 그게 끝이라. 그럼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중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함영동에서 내가 아파트 중개하려고 들어가도 내가 거기에 망에 가입을 안 하면은 내가 왕따 당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그런 가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들어간다. 자기 자금력도 한번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 종목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사무실 입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종목마다 입지가 다 틀리겠죠. 단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라. 중개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중개만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만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많이 죽어 있어요. 물론 지난 9월, 10월 달인가 그때 반짝해서 10월, 11월 달에 반짝 움직였어. 그 이쪽에 해운대 쪽이라든지, 이쪽 분양권 쪽이라든지 또 재개발 쪽에 반짝 움직였어. 그 반짝 움직인 거, 그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반짝 움직인 것은 해운대, 동네, 수영구가 조정구역 해제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서울 사람들이 미리 와서 아파트를, 해운대나 수영 쪽에 아파트를 사고, 근데 분양권을 잡아갔어. 또 재개발도 사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여튼 연산동 어디에 무슨 미분양 아파트가 좀 있었답니다. 한 150세대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관광차 한 대가 내려와가지고 싹 150개를 썰어갔답니다. 그래 미분양이 없어져 버리고, 또 그게 없어지니까 저 사하 쪽에 사하면 뭐라더라? 그거 가서 또 싹 썰어가고 막 썰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반짝반짝 하는 게 하는데 우리는 꾸준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가 꾸준히 좀 한 2, 3년 동안은 좀 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개를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돈 버리는 기회를. 투자 컨설팅을 해라. 손님들이 어디다 투자를 시켜줄 것인가. 투자 컨설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투자하는데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 실력을 쌓으려면은 이런 교육도 있지만은 이런 교육 말고 부동산 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좀 하세요. 부동산 투자 교육. 우리 부산에는 다행히도 그런 투자 교육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카페나 그런 밴드나, 제가 전에 있었다는 부동산 원서도 카페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운영자들이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이제 그런 강의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부산에 요쪽 서면 저쪽에 가면 부전동에 10in10이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10in10 그런 카페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무슨 밴드가 많이 있어요. 이 교수님들이 구만수 교수라고 그런 분들도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쪽은 주지오라는 그런 사람도 강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투자 쪽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가 쪽은 다음에 아마 요 강의에 잡혀 있는 모르겠는데 최원철 교수님이라고 상권 분석을 되게 잘 하시는 그런 또 교수님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 강의가 있으면은 그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토지 쪽에 강의가 있으면 토지 쪽도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순수한 우리 RSA 과정은 중개를 위한 과정이고, 이제 여러분 투자를 위한 강의를 기회 되는 데마다 또 좀 돈을 투자를 하고 시간과 돈을 좀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투자를 하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개를 하면서 디벨로퍼, 이제 토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토지를 건물로 개발하는 건데, 이 디벨로퍼를 해가지고 뭐 큰 빌딩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할 만한 자금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큰 어떤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조그마한 개발이라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있는 양산에 옛날에 보면은 LH공사, 토지공사에서 토지 분양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럼 그 토지 분양할 때, 보통 점포주택지, 이런 것도 있고, 단독주택지도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포주택지 같은 것들 보면 이제, 그 1층에는 점포짓고, 2층, 3층은 주택이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필지 하나 사는 겁니다. 이 필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보통 한 개 지어가 팔면은, 한 8천만 원 내지 1억씩 남갔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소장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은 시내, 도심지 안에 큰 주택 있잖아요. 아주 낡은 주택. 1층짜리 주택인데 막 기아집이라든지 좀 오래된 주택. 이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허물고, 그 자리에 빌라를 지어가지고 분양한다든지, 그 자리에 원룸을 지어가지고 판다든지, 또 그 자리에 상가를 지어 판다든지, 이렇게 개발한다는 거지. 큰 주택, 기아집, 잘 없지만 하든 오래된 주택 싼 거를 사가지고 허물고 거기다 새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발해 팔게 되면은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손님한테 컨설팅도 하고 조금 돈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아까 제가 말하는 분양권 투자도 할 수 있고, 아파트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토지 투자도 할 수 있고, 재개발 투자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중개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개를 하면서 우리가 경공매 매수 신청 대행인가? 그 경매 대행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수료 받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여러 개 되면은 경매를 직접 투자도 해보세요.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뭐 수수료 그 받는 것보다는 하나 싸게 사가지고 하나 팔면은 그 수익이 더 크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경매를 11개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한 개에 조금씩 그 수익 남기고 파는 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하면서 제일 하기 좋은 것들이 이게 중개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볼 때 나는 여기 딱 맞더라는 거지.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바로 옆에 여도 코리아 경매 학원이거든. 요 학원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요 학원 참 문제가 약간 있어요. 그 자체는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이는 학원에 이제 나중에 그 기초 공부하고 나면은 전문가반에 가게 되면 공동 투자하자면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공동 투자. 잘못 물리면은 돈 못 빼놓아.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묵히는 경우 있거든. 이제 부산의 경매학원이 여기 코리아 경매학원도 있고 저쪽에 적십자 해관 앞에 가면은 위드 경매학원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양수정 강사가 경매 강의를 할 건데 우리 양수정 강사가 거기서도 강의도 합니다. 그 위드 경매학원에. 거기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이 되게 실력이 좋아요. 이제 그분은 엄청 그 권리관계, 복잡한 권리관계를 풀어가지고 돈을 버리는 스타일이라. 이런 게 막 권리관계가 막 꼬인 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소송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무슨 동이지? 영산동인가? 조금 노타리 거 가면 여기 들어가면은 학원 이름이 생각난다. MJ 경매학원이라고 있어. 여기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막 권리관계 아주 복잡 안 한 거, 간단한 것들은 싸게 사가 싸게 팔고 막 많이 떨어져가 팔고 이런 걸 주로 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그 원장님 제가 잘 알고 그렇습니다. 혹시 경매 쪽에 공부를 하시려면 또 저한테 물어보면 다음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교육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교육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공인중개사 학원을 차려가지고 뭐 이런
부동산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교육하는 그런 카페나 그런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강의가 큰 돈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종목을 정해야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가 전문 부동산이 있고, 토지 전문 부동산이 있고, 공장 전문 부동산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대표적인 아파트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원룸. 원룸도 괜찮아요. 잘만 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권하고 돈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거꾸로 막 내려앉아 버리면 막 물려버려요. 내가 피 주고 사놨던 게 막 피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심지어는 옛날에 저도 그 분양권을 투자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피를 얼마 주고 샀는데 나중에 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계약금도 포기하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양산에 있을 때도 피 한 몇천만 원 올라갔던 게 부동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꾸로 계약금 포기하고 팔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이때는 막 좋았어. 그때 막 부동산도 모르는 사람 막 뛰어드는 사람 돈 다 버렸어. 겁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옛날에 다 물렸기 때문에 겁이 나서 투자를 못 했어. 근데 겁 없이 한 몇 년 전에 막 투자했던 사람은 다 돈을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파리 대책 재작년에 나왔죠. 그거 나오고 나서 분양이 또 확 좀 죽었거든. 죽어 있다가 그동안 또 분양권이 좀 거래가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싹 거래가 또 좀 되고, 그 경기들을 많이 탑니다. 부동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부동산 경기를 잘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전문으로 하면은, 이제 상가는 뭐 주로 상가 매매나 임대, 그 다음에 상가 통건물, 뭐 빌딩 이런 것들 매매나 임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떤 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상가를 그런 게 어떤 자기 가게를 많이 구하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 소장님하고 그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런 가게만 구해주는 거라. 그런 식으로 뭐 하기도 하고. 여튼 뭐 상가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토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토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외곽지에 있는 토지가 있고, 그 신도시 지역에 분양한 토지가 있거든요. 신도시 지역에 분양한 토지는 예를 들면 맹지국제 신도시 분양해놨으면 거기 분양해놓은 토지, 일강 신도시 거기 분양해놓은 토지, 지금 저쪽에 그 양산 가는데 사송 택지지구라고 있는데 그 택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제 곧 일반 택지 좀 분양이 될 건데 그런 데라든지,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있으면은 에코 델타 시티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그런데 토지 분양을 하겠죠. 그럼 그런 데면 그 안에 가서 중개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중개는 쉬워요. 그거는 진짜 뭐 토지를 탁탁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아파트 파는 거랑 똑같아. 요거 필지 한 개 얼마 탁탁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 탁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 거래하기가. 그런데 이제 외곽지에 있는 토지, 이제 외곽지에 있는 농지나 뭐 전답, 임야 이런 거 하려면은 이제 물건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좀 약간 또 뭐 그 생긴 게 지맛대로 생긴 토지도 있고, 뭐 그 가치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 주로 토지가 많은 뭐 기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강서 쪽이라든지 김해 쪽, 김해 대동이나 김해 쪽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자리를 잡고 하면 될 겁니다. 이제 토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은 아랫게 정만철 그 교수 왔죠. 이 사람은 이제 어디 사냐면은 저기 사상 감전동에 사고 있거든요. 내하고 이제 그 공인중개사 동기인데 이 사람은 계속 이것만 했어. 공장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장을 찾아러 온 사람들은 거의가 진성 고객이랍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 오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공장이 필요했어. 아니면 창고가 필요했어. 그래 오는 고객이기 때문에 물건만 좀 가 있으면 오히려 하기가 쉽답니다, 공장이. 그래서 그런 쪽에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주 종목을, 아파트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비교적 아파트 거래가 많아요. 다른 어떤 토지나 상가,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그래도 비교적 거래가 많은 게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도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하려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자리를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세권 주변의 입지도 괜찮고요. 이제 이런 장점도 있는데 또 아파트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개업소가 좀 많아. 아파트 그 세대마다 가보면은 중개업소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하고요. 그 대신에 또 이 사무실에 그 권리금도 있고, 인수를 하려면 월세도 비싸.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돈을 벌이려면은 월세 조금 약간 비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요, 진짜 제가 볼 때 거의 한 80% 이상이 위치 안 좋은 데 많이 구합니다. 월세 싼데, 뒷골목 가면 월세가 한 50만 원 하거든. 50만 원 거기에 많이 구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전세 한두 개만 해도 본전은 하겠네, 까먹지는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뒷골목에서 많이 하는데, 뒷골목에서 하면은 돈도 못 버립니다. 안 까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돈도 못 버려요. 주로 어디 많이 재개발 지역 있는 많이들 갑니다. 재개발 지역 막 곧 뜯어야 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월세가 싸거든. 그 길가에. 그것을 많이 하는데, 그거 가면 업소도 많아, 중개업소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처리거든. 그래서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아무튼 이제 이 아파트는 그래도 비교적 하기 좋은 게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원룸은 매매는 크게 많이 안 되고요. 주로 그 월세 위주로 계약이고, 원룸은 그 비교적 구하는 쉽게 구합니다. 결정이 빨라요. 그 됐다 막 이제 이렇게 계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약도 빠르고, 이것도 월세 사는 원룸 사는 사람들이 사는 기간도 좀 짧아. 보통 계약 1년 합니다. 다른 계약은 거의 2년 하는데 원룸 구하러 온 사람은 거의 1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 1년 계약을 하면서 또 뭐 보면은 그 학생들은 한 1년 사는데, 일반인들은 그 뭐 특히 아가씨들, 이런 분들 1년도 안 살고 몇 개월 살다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빈번해. 이동이 좀 빈번하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좀 낮고, 원룸은 이제 매매는 별로 안 일어나고 주로 월세 위주다. 근데 이 원룸만 잘해도 제가 돈을 버리는 걸 봤어요. 제 아는 소장님이 한 5년 전인가, 부경대 앞에서 그 원룸 이거 사무실 차렸어요. 다른 하는 업소를 인수를 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월달에 이제 계약하기 전 아닙니까? 2월달 한 달 동안에 계약서를 200개 넘게 적었다 하더라고. 그러고 2월달 한 달 동안 중개 수수료만 5천만 원 넘게 그다 드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 어떻게 그리 했노? 물어보니까 자기 말고, 소장 말고 젊은 애들 4명을 썼다고. 젊은 애들, 아주 젊은 애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블로그를 잘하는 거라. 블로그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성대 원룸, 부경대 원룸 딱 치면은 항상 그 부동산이 첫 페이지 오는 거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토 일요일 되면은 손님이 바글바글 와가지고 하루에 막 계약서를 10몇 개씩 적어야 됐다면, 팔이 아파서 안 좋으면 계약서를 못 적을 정도로 적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5천만 원 넘게 수수료를 버리고, 또 거기서 그분이 이제 한 1년 거기서 하다가 또 그 가게를 팔았어. 소문내가지고 팔았는데 권리금을 또 5천만 원 받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원룸을 잘하면은 돈이 됩니다. 원룸 그 수수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아 돈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요거 열심히 하면 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빌라, 이거는 사실 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주택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거래 잘 안 되거든요. 매매는 진짜 잘 안 됩니다. 그게 뭐 전세, 월세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가가지고 이거 중개해가지고 돈 벌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 좀 잘 생각하시고, 이제 그 주택가서 하는 거는 그 헌주택을 아까 제가 사가지고 헌주택 허물고 그 건축업자를 만나가지고 건축업자하고 같이 짜는 건 아니지. 서로 그걸 해가지고 네 원룸 지라, 아니면 빌라 지라 이래가지고 헌주택 사주고 또 뜯고
또 뭐 빌라 짓고 나면 뭐 분양하고 그 또 월세 놓고 원룸세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는 이제 이런 주택 빌라 일반인은 이제 허물지 못하는 이런 주택도 있고 이제 주로 사람들 가는 데가 재개발 지역 그거 많이 갑니다. 재개발 지역. 부산에 재개발 지역 워낙 많거든요. 거기서 사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물건이 그리 안 많아. 그 물건의 수에 비해서 부동산 업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중개 수수료가 돈 벌이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재개발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이 재개발 부산에 워낙 많이 떠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피가 엄청 떴거든요. 부산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한 사람은 돈을 벌이지 단순한 중개 가지고는 막 개우개우 막 그때 그냥 막 현상 유지하는 정도지 큰 돈은 못 벌입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하는데 재개발은 이제 그 절차 사업이거든요.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시행사가 정해지고 또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 나면 이주하고 나면은 그쪽에 그 조합원들 분양을 하고 조합원 분양이 끝나면 일반 분양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 그 절차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온다고. 그런 기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태호 소장이 이야기하겠지만도 재개발 앞에서 중개를 할 때는 그 특약을 꼭 이어줘야 되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전이 빨라요.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이랍니다. 분양권은 시장에 가면은.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막 이러거든요. 분양권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회전이 또 빠르고. 또 초기에 이제 피가 많이 이제 요새는 또 뭐 초피가 많이 떠버린 데는 그게 잘 안 돌아가. 초피가 한 5천만 원 떠버렸다 이런 데 잘 안 돌아갔는데 옛날에 초피가 한 뭐 1,000만 원 이내 떨고 이런 데는 계속 돌아가거든. 오늘 1,000만 원 했다가 내일 1,200 했다가 내일 모레 1,500 했다가 피가 수시로 막 금방금방 변합니다. 그 분양권 시장은. 근데 초피가 첫 피가 한 뭐 8천만 원 떠버렸다. 이러면 그 무겁는 거라. 그럼 계약금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야 되고 피가 한 뭐 5천만 원, 8천만 원 떠버리면 1억 넘어가 버리잖아. 무겁거든요. 그럼 좀 잘 안 돌아가는 거라. 그게 초피가 작은 데는 그게 분양이 이 거래가 잘 됩니다. 또 분양권은 우리 분양권 전문 교수가 다 있거든요. 그분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양권을 하면서는 교통 친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교통 치는 게 어떤 거냐면은 A 부동산 소장님이 자기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아 그래가지고 B 부동산 의뢰를 해. 소장님이 물건이 있습니까? 했는데 B 부동산 자기는 물건이 없어. 자기는 없는데 C 부동산 소장님 물건가 있는 거 저는 알아. 그래가지고 A 소장님을 C하고 연결해 주는 거라. 이걸 그래서 B 부동산을 교통친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그래 교통치면서 또 수수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은 일이 많아요. 분양권은 이런 게 많거든. 근데 일반 매매도 이런 것도 가끔 있어. 일반 매매도. 그냥 작은 물건은 많이 없는데 좀 큰 물건에서 이게 많습니다. 큰 20억짜리, 30억짜리 공장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녹산에 있는 소장님이 자기 손님이 큰 공장 하나 구하는데 양산에 이제 구하러 이제 내한테 연락이 온다. 나는 저 소장님 알아. 근데 내한테 물건이 없어. 나는 C 소장님이 이 물건 가 있는 걸 알아. 이제 원래 모르는 경우도 물어보는 거라. 혹시 소장님 그 공장 큰 거 몇 평짜리 있어요? 그러면 있다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내 부산에 아는 소장이 찾는데 요거 한번 붙여볼까? 붙여보이소 그러면 A하고 C를 연결해 주는 거라. 그러면서 나는 중간에서 또 수수료를 좀 챙기는 거라. N부분을 일로 하기도 하고 그건 서로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딱 어떻게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중개하다 보면은 큰 물건들은 또 상가 같은 거 하면은 진짜 상가는 지저분하거든요.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가 중개 사무실에서 10명이 근무를 한다. 그 중에 복잡해. 제일 밑에 쫄뱅이 있고, 그 위에 부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이 체계가 복잡해. 그러면 쫄뱅 지는 물건이 없는데, 이 물건이 상무 물건이다. 근데 저쪽 손님을 붙였어. 그러면 벌떼같이 달라들어. 옆에 또 부장도 달라들고, 위에 사장도 달라들고, 그 전부 나눠먹고 일합니다. 상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지 않고 막 옆에 몇 사람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중계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양권은 이거는 항상 다운 계약서를 많이 적거든요. 왜냐면은 분양권은 바로 하면 전부 다 그 뭐라 양도소득세가 지금 50%인가? 부산에 양도소득세가 많다 보니까 다운 계약서를 많이 적는 거라 나는 좀 겁이 나서 잘 못하겠더라고. 괜히 자격증 이렇게 공부해놨는데 잘못 걸려가지고 자격증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생각해야 돼요. 자격증이 안 날아가더라도 뭐 어떤 다른 벌칙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는 조금씩 할게요.